지금 화석연료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게 LNG거든요. 올해 내년 중에는 분명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얼추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나온 것 같다. 지금 현재 태양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빅 이벤트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책들인데 이 안에서 좀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계속 좀 찾기가 바쁜데 대표적으로 LNG 프로젝트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요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너희들이 할래? 이렇게 좀 제안을 했잖아요. 요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워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할래가 아니라 하지였었어요. 엔간하면 들어오지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때 진행하다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일단 이거 자체는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첫 LNG 가스가 이제 추출이 돼가지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건 2030년이 넘어서부터일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긴 프로젝트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포문을 연 거는 옆나라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눈치가 굉장히 좀 빠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가려운 데 긁어주는 그런 거에 참 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440억 달러 투자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게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되게 기분이 좋죠. 자기가 추진했다가 중단됐었던 거고, 이게 엄청 큰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긴 하지만 자기 입으로 부채 줄이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것도 찍어낸다 그러면은 반대편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또 지금 현재 인플레 리스크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연준에서도 그렇게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서 일본이 먼저 손들고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게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LNG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LNG를 되게 많이 쓰는 나라인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쓰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일본으로 물건을 보낼 것 같으면 한국을 왜 못 보내겠어요? 당연히 보내겠지. 한국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나라의 공통점은 미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일리 잠깐 들어와 봐. 너네 무역 수지 이렇게 계속 해나갈 거야. 난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좀 성의 표시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걸 말 꺼내기 전에 일본에서는 먼저 제가 여기 나서겠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고, 한국도 생각 있어? 라고 이제 툭 던진 거죠. 그래놓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 주미대사 만났을 때도 우리 거 LNG 좀 해봐. 이제 우리 것도 사야 될 거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미국의 맹방이기도 하고, 지금 기지가 없어졌나?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 클락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그 미군 기지가 있던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LNG 우리가 수입할게요라고 또 손을 들어버리고,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우리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 환경 문제가 좀 걸리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야생 그 생물들, 동식물의 어떤 천연 보고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때는 이제 환경 파괴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어떤 반대 여론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거를 트럼프 특유의 어떤 돌격 정신으로 해가지고 뭐 다 부수고 내가 돈 이만큼 유치해가지고 하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그 도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멕시코만을 통해 가지고 파나마 운하 통해서 들어오는 그 LNG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가 걸려요. 네. 중동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 30일 넘게 걸립니다. 근데 알래스카에서 넘어오는 거는 7일이면 옵니다. 확실히 짧네요. 짧죠? 되면은 거기에다가 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생산 단가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수입할 때는 $15에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멕시코만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8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알래스카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하게 될 경우에 한 6달러 정도로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개발돼가지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한테 나쁜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고 안 하고의 주체는 미국이니까 이제 그걸 봐야 되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이든 간에 미국에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무역 수지 가지고 사실 그것도 마음에 들진 않는 거는 지들은 종이에다 프린터 해가지고 돈이라고 해가지고 뿌려댄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제 앉아서 배 튕기면서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역 수지가 어쩌고 결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얄밉기는 하지만 네. 패권 국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하나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좀 협상을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성장성이나 가능성을 놓고 베팅을 한다고 그러면은 괜찮은 그림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첫 스타트가 되는 거는 2030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기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향후에 아까도 단가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체들이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고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개발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도 그만큼 높아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있잖아요. 뭐 파이프가 됐든 네. 또는 피팅도 있을 수 있고 각종 기자재들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소 같은 거 있잖아요. 수출 터미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또 수주를 받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걸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알래스카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뭐 미국에서 계속 뭐 원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LNG도 생산량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맞춰서 최근에 좀 보고서 나왔던 게 쉘, 그 에너지 기업 여기서 뭐 2040년까지 LNG 수요가 60%나 증가할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 분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화석연료 가운데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은 게 LNG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도 있어요. 근데 자꾸 화석연료 하면은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또 가속시키고 뭐 이런 상대적으로 그 배출량이 작으니까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피해 규모도 다른 것보다는 덜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제 강요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IT 강국 뭐 세계 최첨단에 뭐 이러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제조된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파는 게 별로 없잖아요. 좀 뭐 칩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설계나 이런 건 거기서 하더라도 전부 대만으로 와가지고 제조해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조 강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출로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거는 미국은 첨단이라는 이미지가 좀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수출과 관련된 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1차 산업 국가죠. 농업, 농산물, 그 다음에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거. 무역 수지 역조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하려면 통상 그걸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제일 자기네들이 많이 팔아낼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늘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트럼프 방식대로 좀 밀어붙이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광물협정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인할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간다 그러고 있고 푸틴은 한술 더 뜨잖아요. 도네스크에 있는 또 돈바스에 있는 그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광물 사용권도 니네 줄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개발권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전쟁을 지속하기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개원으로 삼고 있는 거는 석유잖아요. 네. PNG죠, 이제 거기는. 근데 유럽 다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다 중국으로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갑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갑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싸게 받았을 거고. 그럼 수입도 안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로. 그러면 또 중국산 물건이 들어갈 때 갑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뭐냐면 러시아를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석유 시장에서 다시 석유를 팔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PNG죠, 거기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게 해줄 건데 문제는 유럽에서 안 사주겠죠, 이제는. 그렇죠. 지금 뭐 조금 전까지 총불이 겨누고 막 서로 포탄 쏘고 이 난리 쳤는데 갑자기 종전했다고 해가지고 사주겠냐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원유도 팔아먹고 그러면서 자기들 재정도 좀 회복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관계 개선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려고 한다라는 걸 아니까 푸틴이 지금 트럼프의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자, 유럽이 그동안 PNG를 통해 가지고 파이프로 공급받았던 LNG가 지금 중단이 되니까 중동에서 급한 대로 썼잖아요. 근데 지금 또 유럽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미국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종이에다가 프린터 해가지고 돈이야 이거 가져와 이렇게 아주 대부분이 다 무역 수지 적자잖아요. 네. 어디나 다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뭘로 채워줄 건데 그렇게 나오면은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LNG밖에 없죠. 러시아는 지금 어차피 단전된 상태고 중동 거는 비싸고 알래스카 거 퍼가지고 넘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LNG 유럽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한국에다가도 시비 걸면은 우리 중동에서 2배로 비싸게 받아먹는 거 중단하고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한테도 나쁘진 않죠, 사실은. 무역수지 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많이 나가는 거 이쪽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쪽 LNG 수요, 특히 미국산에 대한 수요는 원에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증산을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천연가스 사용을 지금 하는 데를 그러니까 많은 데가 보면 중국하고 인도도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특히나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시설 보강 투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중국이 처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본주의화 되면서 중국이 먹으면 중국이 입으면 중국이 쓰면 그러면서 그런 네. 얘기 많았었잖아요. 이제 인도까지 고개를 드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 인도가 LNG 수요가 확 늘어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LNG의 어떤 니즈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LNG 쪽 시장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살짝 더 나갈까요? 러시아하고는 관계가 지금 단절이 돼 있지만 러시아가 PNG를 파이프에 넣어가지고 보내주던 가스가 지금 막히는 상황이면 러시아는 그 가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중국에다 울며겨자 먹기로 헐값에 팔까요? 거기도 결국 LNG 캐리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러시아에서 캐리어가 필요하면은 또 중국한테 가지 않을까요? 중국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중국 얼마 전에도 또 LNG 캐리어선 하나 또 샜잖아요. 네. 옛날에 센 거 말고 요번에도 최근에도. 또. 예. 그러니까 이 제품 상용화 해가지고 지금 완성도를 놓고 보면은 한국산이 압도적이에요. 아, 그럴 수는 있겠네. 왜냐면 우리는 바쁘니까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만 또 필요로 하는 게 또 한 5년치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니까 이제 어찌됐든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까지 놓고 보면은 LNG 시장이 커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보다는 이게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적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료로서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LNG 뭐 프로젝트가 지난 정권, 그 바이든 정권 때 좀 많이 중지도 되고 네. 막 끊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트럼프 정권 때 잠깐 바짝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다음 정권 때도 끊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좀 하시기는 하거든요. 연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또 스톱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풍력산업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된 거를 막지는 못해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440억 달러 일본이 지금 얘기했던 금액이면은 그게 거의 60조예요, 그것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도 참여를 만약에 한다든지 또 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금액이 그것보다 더 크게 늘어날 텐데, 뭐 한 방에 물론 다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그게 갑자기 중단을 시키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 정부도 소송 부담에 좀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막지는 못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구체화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진행이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좀 LNG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LNG 수출량이 뭐 늘어나고 뭐 개발하고 이러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좀 기업들이 있잖아요. 산업들이 있고. 근데 뭐 LNG 추진선도 말씀을 해주셨고 추진선 관련해서 뭐 LNG 기자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고 자원 개발 쪽들도 있고 뭐 피팅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 안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선정을 하자면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좀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파이프가 공급만 할 수 있다면은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북부에서 남부까지 1,400km를 연결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강관 그쪽 관련된 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피팅 당연히 피팅 쪽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가서 그게 완공이 돼서 작업을 해서 뽑아냈을 경우에는 이제 실어 날리고 또는 저장을 해야 되는 터미널이 있어야 될 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 수혜가 될 건데 순서적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2030년부터 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2030년에 배를 발주하면은 몇 년에 받을까요? 2033년, 2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발주가 2030년 기준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7년 거는 다 완판이 된 상태고 28년 걸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28년에 받으면은 그게 보통 빨라야 2030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주가 임박했을 가능성 올해 내년 중에는 분명히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조선 쪽 역시도 굉장히 수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그 피팅 업체들 주가 급등했을 때가 이제 조선 빅사이클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쪽 프로젝트 이런 것들 플랜트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붐업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이어지긴 했는데 맞물려 버릴 경우에는 피팅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멈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된다면 이 프로젝트가 된다는 전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은 전체 리스트업을 해놓고 지켜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뭐가 제일 좋을까? 지금 사실 가장 큰 수혜는 조선이 받는데 문제는 조선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올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간다. 올라가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좀 숨 고르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복합 발전소, 화력 발전소, LNG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유통, 생산부터 유통을 해본 이제 경험이 있는 회사들, 이런 쪽은 반드시 참여가 될 테니까, 그런 쪽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쪽이 가장 크겠냐 이런 쪽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걸 같이 한번 맞물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회사들 보면은 이제 LNG 현재 캐리어 조선 쪽 섹터에 있는 쪽 내에서만 보면은 그쪽에 기자재 업체들 보면 캐리어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캐파 증설이라든지 이런 밸류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진짜 붙어버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전반적인 걸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NG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NG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쪽에서도 특히 태양광 이쪽들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번에 나온 뉴스 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REC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태양광 관련주들한테 뭐 영향을 앞으로 얼만큼 줄 수 있을까요? 이 REC 제도라는 게 이제 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거든요. 그 인증서를 사고 팔면서 발전 사업자들이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썼어.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보통 이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규모 이제 업체들한테서 발전을 일으키게 해서 걔네들로 하여금 이제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이게 폐지가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비율을 재생에너지 빈도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발전업 사업자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거나 또는 어떤 지분 투자 같은 걸 해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실제로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면 네.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발전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JV 형태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를 갖다가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만큼을 자기가 포션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기대 때문에 태양광 주식이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규모가 지금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자체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효과를 준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가지고 인증서 사고 팔고 뭐 탄소 배출권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집행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시장이 커지는 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네. 업계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국가들한테서 태양광 관련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억 달러의 태양광 산업 보조금을 추진한다라는 뉴스도 이틀 전에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그동안에 사실 중국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았던 태양광 업체들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될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인도가 아직은 뭐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규모 있게 좀 기왕에 할 거면 좀 세게 질러주지 10억 달러 가지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그 중국의 저가 제품 자체를 진입을 갖다가 이제 제한을 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산이 지금 도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이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가 태양광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육성을 한 게 아니라 중국산 업체들 판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중국산이잖아요. 지금 네. 싼 거 들어와 있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사업자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도 지금 태양광 산업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쪽이 앞으로 커 가야 될 산업인 건 틀림없기 때문에 자체 산업 육성 차원에서라도 중국의 어떤 저가 제품 자체를 갖다 좀 차단을 시키고 내부적인 어떤 육성을 해 나가면서 또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미국산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입을 일정 부분 좀 커버를 해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 자체를 만약에 가져갈 것 같으면은 아마도 인도에 현지법인 형식으로 해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진출을 하든지 그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우리 거를 마냥 들이대 가지고 하기에는 걔네들이 우리 거 사주려고 그 보조금 제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어쨌든 중국산을 좀 제한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 인도가 그 지금 태양광 기술력 관련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나요? 많이 올라와 있는 쪽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워낙에 많이 찍어내기도 했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자체를 갖다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육상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주로 연결이 돼요.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인공위성처럼.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발전을 시켰을 경우에는 이 육상에서 태양광 발전 일으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효율도라든지 아니면 용량이라든지 이게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준비하는 데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실은 앞서 있는 쪽은 미국하고 중국이고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 단계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좀 중국을 배제시킨다라는 좀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중국이 태양광 모듈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또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요거에 따른 뭐 배경이 좀 있을까요? 이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엔 전력 가격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정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고정 가격으로 이렇게 줬었는데 앞으로 딱 25년 6월 1일 이전에 완공되는 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걸 유지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완공이 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 가격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진이 확 줄겠죠. 네. 아무래도 경쟁에서는 아직까지 이 화석연료만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몰아치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이라든지 패널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건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미국으로 수출했던 그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월에 아마 4월 초에 그 관세가 확정이 될 거예요. 예상은 한 140%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의 수출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동남아에 지금 들어가 있는 태양광 업체들, 패널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 업체들이 우회해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건데 그쪽도 이미 이제 문을 닫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적으로도 좀 일부 좀 줄여나가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실업률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은 어떤 식이든 돌려야 돼요. 돌리면 물건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덤핑으로 그냥 여기저기 팔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히기 시작하면 그 물건까지 못 팔아버리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막히는 쪽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구조조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가격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6월 1일 전까지 완공되는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서 주는 보조금 혜택을 그 이후에 이제 완공되는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태양광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어떤 시각이 또 그건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낫다. 뭐 태양광은 좋다. 뭐 이렇게 그동안 좀 언급도 해왔었고 신재생 중에서는 그래도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좀 덜한 그런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좋다고 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 옆에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기가 팩토리 중에서 풍력 쓰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죠? 네. 다 2차 전지에 이제 패널 쓰고 있잖아요. 그 네. 태양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개발업자일 당시에 자기는 뭐 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개발 사업자 시절에 한번 소송해서 풍력 사업자한테 한번 지고 나서 이제 그게 좀 남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 아무튼 간에 지금 풍력은 극단적으로 싫어해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 자체가 진척이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허가 난 거 말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반면에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뭐 태양광에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었으니까 태양광 쪽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수출되는 걸 막는다고 했는데 참 저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미국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뻔히 이렇게 우회하는 게 보이는데 거긴 냅두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폐 셀 때 이렇게 우리는 딱 놓고 이런 식으로 세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세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볼 땐 그게 좀 답답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어쨌든 이제 확정을 지어주게 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 동남아에서 싸게 들어가던 것들은 이미 이제 중단이 됐고 관세 이제 추가로 확정이 돼버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원천 차단이 돼버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나 뭐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관세가 붙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붙는다고 했었을 때는 어쨌든 패널 단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현지에서 지금 이제 사업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 좋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설치량은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업황 자체는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그 영업하고 있는 또 하나큐셀 있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최근에 3분기부터 시황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는 건데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동남아산 중국산이 이제 배제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재고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관세 세게 매길 거다라고 하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사들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고가 이제 얼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패널 가격도 좀 올라가고 모듈 가격도 오르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반영이 되겠죠. 작년에는 역대급으로 중국하고 미국에서 설치가 되는데 왜 태양광 업체들이 안 좋았어? 동남아에 있는 거 수입해가지고 있는 대로 다 땡겨가지고 막 써버렸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재고가 빠지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큐셀 같은 회사들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만큼 드라마틱하게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태양광 업황의 바닥은 어쩌면 확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바닥에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좀 탈출을 했다, 탈피를 했다.
라고 좀 인식할 수 있는 건 결국엔 숫자가 좀 찍혀야 된다. 이렇게 뭐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제 모듈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변화 움직임을 좀 보면은 나오겠죠. 아무래도 중국산 또는 이제 기존의 재고가 소진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조금 반등을 주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수급을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태양광 쪽 관련해 가지고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한화 솔루션이라는 회사, 이렇게 이제 화학 섹터가 붙어 있어 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 솔루션도 보시면 아마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올해만 한 200만 주 이상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껜가까지 봤을 때 그 정도 됐었으니까. 그리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 태양광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보면은 연기금이 한 40만 주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올해만 한 20만 주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화 솔루션하고 수량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자본금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어쨌든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저점에서는 좀 사는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들은 그쪽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기회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그거 발견하고 나서 뭐 하나 발견했다고 좋아했더니만 어저께 살려고 맘먹었더니 아침부터 팡 떠가지고 네. 하고 주춤했는데 빠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등해 버려가지고 닥쳤던 뭐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저도 이거는 좀 스터디 계속하면서 이게 바닥 잡히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편입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시켜 주는 게 주가가 먼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좀 다른 것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태양광이 또 추가적으로 주가상으로 봤을 때 좀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작년이 뭐 태양광 설치량만 따져봤을 때는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좀 빠졌었고, 중국 그건 이제 영향이긴 하지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은 다 중국만 좋았던 얘기고, 네. 우리는 뭐 아무 손가락 빨았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한국은 이게 이런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이제 태양광이 좀 이미지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네.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 이슈도 있었고 과거에. 그래서 이제 좀 태양광에 대해서 약간 도태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해외로 나가자니 중국이 너무 덤핑으로 싸게 우회해가지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었죠. 보조금을 받았어도. 근데 이제 이 중국산이 들어가는 게 막힌다고 그러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진출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정부, 다른 것보다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방해할 요인이 없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바닥권에서 만약에 업황만 돌아서게 되면 오히려 주가의 흐름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태양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빅 이벤트, 이런 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요. 좀 반등을 줬는데, 뭐 장이 이런 상황인데 반등 줬으니까 힘내고 따라갑시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한번 업황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진짜 바닥이 확인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제 더해져 가지고 진짜로 관세 140% 이상 동남아산까지 이제 때려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현지 진출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태양광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2차 전지랑 단편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2차 전지는 뭐 로봇이나 뭐 무인 드론 이런 데도 들어간다는 어떤 성장성이 있는데 태양광은 그게 없어서 좀 주가가 그렇게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장성의 그림을 놓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면은 2차 전지는 무궁무진하죠.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만 하더라도. 근데 주가는 안 가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성장의 스토리 자체는 훌륭해도 그게 실제로 이제 개화가 되려면은 경쟁 상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제일 큰 데가 어딘가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따져볼까요? 기술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어느 정도 수준 될까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이 분명히 2차전지 쪽에서는 큰 시장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많다,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보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2차전지 기술적으로 올라와도 우리 거를 장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잘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이게 서로 딱 맞아야지 이게 이제 성장이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태양광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 태양광의 선진국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들의 어떤 기술이 또 그 밑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제3세계 국가 쪽으로도 화석연료 사용 빈도를 좀 줄여나가면서 이쪽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는 길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얼추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는 다 나온 것 같다. 이제는 진짜로 돌아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방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상방의 어떤 폭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은 되게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화려한 부분이 많잖아요. 돌아다니는 모빌리티 모든 게 다 2차 전지가 될 것이고, 그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것이고, 이렇게 따져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지만은 그것도 어차피 단계 가야 되는 것처럼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게 모든 부분에서 어차피 에너지 내에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시장 자체도 작지도 않을 뿐더러 업황의 자체가 이제 완전히 중국을 차단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중국을 차단하고 나서 봤을 때 경쟁이 될 수 있는 쪽은 결국 미국 내에서의 싸움인데 그럼 우리 업체들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못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퍼스트 솔라인가요? 퍼스트 솔라 쪽으로 외사에서 그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 주신 대로 좀 돌아서는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고생해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